그 교환수들이 들어와서 이제 알몸 검사를 하는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쫄딱 빼기고 시로를 하나 안 걸치고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걸으니까 내가 이제는 좀 장사를 해야지 먹고 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저는 산삼을 팔기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 제가 첫 번째 탈북이었습니다. 저는 공항국에 저를 태워가지고 바로 공항국으로 직진해서 들어갔더라고요. 그 수갑을 차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복송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함흥에서 온 그 동생이 나만 풀어주면 내가 언니랑 같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북경에는 큰 식당에서 일을 시켜줄 테니 나를 좀 빼내다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번 탈북 스토리 자유를 찾아서 2탄에 이어서 뒷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그 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보이부에 있는 우리 친척을 내세워서 그 동생을 구출 작전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랑 또 저랑 또 해산시에 있는 같이 깜방에 있었던 동생 하나 3명이서 드디어 압록강을 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항상 저희 엄마는 제가 중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저희 엄마는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 있어봤자 네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냥 가서 너 혼자만이라도 잘 살 수 있으면 가라 라고 하시면서 항상 제가 강을 넘을 때는 강변의 그 주변에 망도 봐주시고 내가 강을 넘어갈 때 그 뒷모습, 떠나가는 뒷모습도 항상 없어질 때까지 앉아서 지켜봐 주시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또 그 강을 넘으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정말 물귀신이 될 뻔도 했습니다. 왜냐면 물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깊은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3명이다 보니까 넘어갈 때부터 우리 죽고 나서 이 손을 너무 죽으니까 놓지를 말자 약속하고 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그 큰 물살에도 함흥이는 동생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덩치에 물이 좀 덜 밀리더라고 몸이. 그래도 무사히 이제 넘어갔던 거예요. 추후에 저도 이제 엄마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저희 셋 다 강물에 빠져 죽은 줄 알고 압록강가에 앉아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많이 우셨다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죽였다 라고 하면서 엄청 그 강가에 앉아서 밤새도록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날이 밝아서 그래도 행여나 한번 살았는지 죽었는지, 죽었으면 시체라도 찾으려고 엄마가 강가에 나갔는데 다행히도 건너편에 내가 입었던 옷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 넘어가자마자 옷이 젖으면은 의심을 받기 때문에 항상 마른 옷을 이렇게 비닐 봉다리에 싸가지고 넘어가자마자 이제 젖은 옷은 버리고 마른 옷을 갈아입고 마을까지 들어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전에도 밀수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 장백현에 있는 그 밀수 대방들이 몇몇 있어가지고 잠깐 갔다 오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동생한테 전화기를 줬죠. 빨리 네 신랑한테 전화를 해라. 데려와 달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그 동생한테 전화기를 딱 줬는데 그 전화 벨소리 삥! 삥! 이렇게 울리는 순간에도 그 전화를 안 받을까봐 엄청나게 이제 그 막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렸었는데 한 4-5번 삥삥 하다가 왜? 하고 받는 거예요. 와, 그때 그쪽에서 전화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어떻게 말도 못할 정도로 기뻤어요. 일단 통화가 됐으니까 이제 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 동생의 중국어로 남편이랑 이제 대화를 할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서 그 인상이 막 웃으면 같이 옆에 앉아서 웃고 또 인상이 조금 뭐 이렇게 해서 슬퍼지면 또 같이 앉아서 무슨 소리를 하지? 왜 그러지? 또 이렇게 막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그 동생이 통화를 한 30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동생한테 물어봤죠. 신랑이 언제 오겠다니? 라고 물어보니까 내일 당장 온다라는 거예요. 와, 내일이면 드디어 내가 꿈에도 그리던 중국 북경 베이징 대도시 수도에 가가지고 식당 일을 하겠구나. 나는 정말 거기 가면 돈도 많이 벌 거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거고 여기저기 볼거리 구경도 하면서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혼자 막 꿈에 부풀어 가지고 먼저 막 환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을 기다리는데 그날 밤은 왜 그렇게 시간도 안 가는지
그렇게 기다리다가 다음날 밝아와가지고 한 점심때쯤인가 돼서 그 동생이 언니 나 배 아픈데 화장실 갔다 올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라고 했는데 중국에는 그 시골 마을이라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집 마당 앞에 바깥에 말 그대로 변소예요. 재래식 화장실이죠.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볼일 보러 나간 거예요. 근데 한 10분 있어도 안 들어오고 15분 정도 있어도 안 들어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또 같이 일행이었던 동생한테 야 얘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네가 한번 나가봐 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언니 같이 가요 라고 해서 이제 그 동생이랑 같이 변속관을 가서 문을 똑똑 두드렸더니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뭐지?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와 세상에 진짜 내가 변속관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 동생은 어디로 간다 만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와 진짜 내가 막 이게 진짜 꿈인지 현실인지 막 가늠을 못하겠는 거예요. 순식간에 맞은 뒤통수라 와 나는 이 동생을 빼내기 위해서 이 동생만 있으면 나는 베이징 갈 수 있었고 북경 큰 도시에서 식당 일도 할 수 있었고 진짜 꿈이 부풀어서 이 동생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어.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그 땅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앉아서 울었어요. 네가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러면서 왜 어디를 혼자 갔냐 막 이러면서 그때 그 억울함과 분통함은 잊혀지지를 않아요. 정말 황당했고 분통했고 억울했고 그 동생이 내가 눈앞에만 나타나면 정말 저 스스로도 어떻게 할지 모를 만큼 정말 내가 분통했거든요. 근데 지금이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동생이 먼저 떠난 게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중국 변방에는 북한 여자들을 잡는 초소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잡히게 되면 저희는 무조건 북송이 되는 거고 같이 움직였던 일행들도 감옥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와이프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있어도 그 옆에 있는 두 여자를 3명을 총 책임지기에는 아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없이 그냥 와이프만 데리고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그 친구가 정말 너무 미웠는데 지금은 뭐 세월이 약인지라 그 친구도 뭐 그리고 싶어서 먼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먼저 떠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먼저 동생은 없어진 동생이고 중국 장백현 국경 지역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 같이 떠났던 동생이랑 저랑 이제 택시를 타고 안쪽으로 가기 위해서 작전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는 항상 제가 중국을 넘어갈 때는 택시비만큼만은 손에다 쥐어줬어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래서 돈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엄마가 챙겨준 돈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택시로 타고 연길까지 가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딱 잡아타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 때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딱 출발을 했는데 한 몇 킬로를 가다가 중국 마로구 쪽에 갑자기 북한 여자들을 잡는 이동초소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딱 출발했는데 마로구에서 이제 그 변방대가 이제 딱 차를 세우더니 신분증을 보자는 거예요. 선번증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뭐 중국말도 몰랐고 신분증도 없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잡혀서 북송을 당하게 됩니다. 진짜 두 번째 북송 때도 정말 너무 내가 이렇게까지 된 게 너무 억울했었고 먼저 떠나버린 그 함흥 동생도 너무 원망스러웠고 정말 팔자 한탄에 그 먼저 떠난 동생의 그 분노에 막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이랬었는데 뭐 그렇게 해봤자 뭐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북송 당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북송을 당해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한 아주머니가 돌 좀 지난 아기를 업고 이제 잡혔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한은 보위부에 초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하는 게 있습니다. 알몸 검사를 합니다. 여자 간수가 들어와서 알몸 검사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간수가 아니고 보위부 소속되어 있는 교환수들이에요. 여자 교환수.
그 교환수들이 들어와서 이제 알몸 검사를 하는데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쫄딱 베기고 시로를 하나 안 걸치고 검사를 합니다. 근데 같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 이제 복구 검사를 마친다는 게 그 당시에는 정말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애기 엄마가 애기까지 옆에 이제 책상에 앉혀놓고 이렇게 눕혀놓고 기저귀를 벗겨가면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애기 엄마가 그렇게 앉아서 이제 오열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미친 여자라도 내 딸한테 이렇게까지 못할 짓을 하겠냐. 제발 내 딸만 보지 말아달라고 막 앉아서 그렇게 우는데 그 정말 자기 이모뻘 되는 그 아주머니한테 그 어린 교환수들이 뺨을 막 치면서 어디서 이렇게 나라의 반역자가 큰 소리를 치냐고 하면서 그렇게 앉아서 막 발로 차고 싸대기 때리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2번 다시는 북송돼서 이런 꼴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더 처절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이부 깜빵이 또 수감 알몸 검사 마치고 이제 보이부 깜빵이 구속되었는데 또 그 안에서 진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또 나의 구세주와 같은 희망과 같은 언니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중국에서 5년을 살던 언니였습니다. 그 언니 또한 자기랑 같이 이제 풀려나오게 되면은 중국만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안쪽까지 무사히 신랑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 이번에는 자기를 꼭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으나 사나 이 언니를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합니다.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미신 같은 말이지만 3세판, 3번째는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또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언니를 구출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작전을 했는데 그 치열한 작전 속에는 정말 치열한 연기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연기 천재 같은 언니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언니와의 구출 작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